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역세권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2017년식 다중주택 경매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중주택은 월 임대 수익 635만원 정도 예상하는 주택이고요. 감정가 15억 4,800만원에서 9억 9천만원대로 떨어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35평, 건축 연면적 90.85평, 원룸 10가구, 투룸 1가구로 구성된 건축물이 되겠고요. 최저가로 매입하면 수익률이 무려 24%가 나옵니다. 자, 이런 스펙을 가진 건축물은 중개 매물로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렇지만 경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주시하시면서 자기 자본에 맞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손부동산에게 의뢰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입찰 대행, 권리 분석, 그리고 까다로운 명도 업무까지도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중주택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 도면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하층에도 원룸 3가구로 설계를 했거든요. 다중주택 1호실, 2호실, 3호실. 1호실이 좀 큰 원룸이 되겠고 2호실과 3호실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죠. 자, 여기 공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주방 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자, 여기는 미닫이 문으로 설치해서 진입하게끔 만들어 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룸들이 주방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거든요. 주방과 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주방 분리형 원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통 원룸보다는 주방이 분리된 원룸들이 더 임대차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3호실 같은 경우에도 주방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2호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확장해서 통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주택 1호실, 2호실은 적정 시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호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1층의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1층의 평면도도 지하층과 동일합니다. 이 발코니 부분을 다 확장을 했어요. 자, 확장을 했는데 이 빨간색 부분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시외로 잡혔습니다. 이 발코니 확장 부분도 제시외 포함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층의 주차 공간, 지금 여기가 주차 공간이거든요. 건물 외부에 주차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쪽 부분에 보일러실이 판넬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보일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이 적발이 된다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곱미터로 봤을 때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얼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셔야 하고요. 도면에 체크해드렸던 보일러실이 요 부분입니다. 원래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2층의 평면도 원룸 3가구 동일한 평면도가 되겠고요. 3층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구성을 안 해놨고 투룸 구조의 주인 세대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현관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이 하나, 2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공동치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주방으로 꾸며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층형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옥탑의 모습이거든요. 자, 옥탑에 있는 다락방, 자, 3층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이렇게 다락방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현관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을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락방을 개조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탑층 다락방을 이렇게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추후에 매도 시 양도세를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락 공간 때문에 다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제시외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일러실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보일러실, 그리고 옥탑에 보일러실, 그리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을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요게 옥탑방, 다락방의 모습이거든요. 자, 다락방인데 현관문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보일러실은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건축물 대장에 이미 이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 노랑 딱지가 붙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2024년 10월 달에 자, 여기 보시면 주택과 위반 건축물 표시 라고 되어 있고, 내역을 보면은 옥상 다락 22제곱미터 패널 단독주택이 위반됐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린 그 호실이 되겠고요.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 건축물을 낙찰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해결을 하면 좋겠죠. 원상 복구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딱지를 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해당 물건지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 물건지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신림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중학교, 성보중학교, 성보고등학교 학군이 구성되어 있고, 주변의 임차 수요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적 편집도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신림역 주변에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고, 자, 이렇게 진한 노란색 구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자, 여기도 이렇게 노란색 구간, 여기까지 이렇게 노란색 구간이죠. 진한 노란색 구간이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산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도와 상업용도를 섞어서 건축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업용도로 많이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조사할 때 봐야 할 곳은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준주거 지역에는 신혼시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 상인들도 여기 주거 지역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림역에 있는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에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정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369 물건 번호는 2번이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4월 3일인데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을 누가 했느냐? 자,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윤땡땡님이 경매 유예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지금 현재 변경이 된 거거든요. 자, 요렇게 변경이 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지는 신림동 1581-38번지가 되겠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 10개, 투룸 1가구,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35평인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를 굉장히 잘 빼놓은 것 같고요. 건물 연면적은 90.85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15억 4,800만원이나 평가가 되었고, 지금은 2회 유찰로 인해서 9억 9천만원까지 떨어진 현황입니다. 4월 3일날 입찰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면 이 보증금 10% 9,900만원 정도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익형 부동산 제일 중요한 임차인 정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1월 18일, 자, 세입자가 2018년 3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제 후순위로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모든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한번 보세요. 자, 2억 3천만 원의 전세 세팅, 7천만 원, 그리고 1억 2천, 그리고 7천만 원, 1억 2천, 1억 1천, 1억 5천, 1억 4천 다 전세 세팅을 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 만기가 되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 전세를 세팅하면은 무조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 금액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호실을 전세 세팅을 하는 순간 시간만 걸릴 뿐이지 경매로 다시 나온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낙찰을 받더라도 전세와 월세를 좀 섞어가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금손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실 분들은 꼭 이런 점 유의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 수익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룸 10가구 보증금은 500만원을 세팅을 했고요. 월세는 관리비 포함 55만원으로 세팅했습니다. 투룸은 주인 세대로 거주하면서 운영을 해도 되고요. 임대 세팅을 해도 되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85만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총 보증금은 6천만원 정도 회수할 수 있고 월 임대 수익은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지금 최저가가 9억 9천만원이죠. 자, 우리 낙찰을 10억에 낙찰을 받는다면, 자, 대출은 신탁대출 이용 시 80%가 나오기 때문에 7억 9천만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자, 적용대출 이율을 5%로 가정하면은 연간 대출 이자만 해도 3,950만원, 월 임대료가 635만원, 연간 임대료가 7,620만원, 연간 임대료에 연간 대출금 이자를 빼면 3,670만원이 남습니다. 취득세 기타 비용은 4,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시 수익률은 24.47%가 나오는 수익률이고요. 실투자금, 취득세, 기타 비용, 보증금 포함한 가격이 1억 9,300만원에 실투자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번 수익형 부동산 다중주택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요즘 중개도 하랴, 경매도 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 말고도 의뢰하실 사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금송 경매는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경매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시스템이라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면서 그리고 저와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찰 대행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업무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